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바보래. 그래서 또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 네가 왜 바보야? 그 바보라고 말하는 그 친구가 더 바보다. 남편, 잘 들어준다는 건 뭘까? 내가 요즘 잘 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많이 빠져 있어. 우리는 을에 잘 들어준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가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는 추임새를 갖추어서 끝까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 보통 그렇지 않나? 그런 후에 아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었던 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줘.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곁들여서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어줬다고 해서 그래. 근데 요즘 들어서 진짜 잘 들어주는 게 그런 방식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해볼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오늘 학원 가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럼 요즘 엄마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영상도 많이 찾아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무슨 말부터 해주시냐면 아 학원 가기 싫구나 여기까지는 다들 반응해 주셔.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 학원 가기 싫구나. 왜 가기 싫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치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되지. 아, 그런데 사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 그렇게 많이는 학원 다니는 편 아니야. 친구들은 4군데씩 다니는데 너 2군데 다니잖아. 다른 친구들은 주 5일 가는데 너 주 3일 가잖아. 설득시키는 거야.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치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파악한 후에는 설득이 들어가는 거야. 자, 다음 단계.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럼 또 엄마들 이렇게 반응하셔서 아 선생님에게 혼나서 속상하겠구나. 여기까지는 또 너무 잘하셔. 자, 다음 단계. 그런데 왜 혼났어? 이거 뭐게? 또 치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또 왜 혼났는지를 알고 나면 다시는 우리 아이가 혼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줘.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봐. 하고 알려주시는 거지. 자, 3번째.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바보래. 그래서 또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 네가 왜 바보야? 그 바보라고 말하는 그 친구가 더 바보다. 이걸 아이들을 위로한다고 해주시는 말씀일 수 있지. 엄마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줘. 그럼 엄마들은 가슴 철렁 내려앉아. 하지만 우리 또 배운 엄마들이다. 아유 속상했겠구나. 그런데 친구들이 왜 안 놀아준다고 말해? 엄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치조가 끝났습니다. 엄마 이제 또 아이에게 알려줘야지. 다음번에는 네가 먼저 가서 같이 놀자라고 말해. 이런 거. 지금 들으면서 남편 조금 의아하지 않아? 왜 그 잘 들어주게 한 거잖아. 이런 생각 들지. 그렇지. 그런데 이런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봐. 아이가 말을 했는데 부모가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야. 예전에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학생들이 교수님 요즘 아르바이트 한다고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저 아이가 힘들다는 걸 나에게 공감을 받고 나서 내가 무엇인가 문제 방안을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내가 여전히 교수자의 역할을 서는 거야. 가르치려는 자. 아,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그치 아르바이트 너무너무 힘들지. 그런데 20대 때 하는 아르바이트들은 네 삶에서 다 경험이고 뿔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더라고. 교수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아,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프구나. 그런데 있잖아. 20대 때는 많은 남자들 만나봐야 돼. 어때? 교수님, 저 어제 정말 오랜만에 뒷동산 올라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 힘들지. 자, 공감했다.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처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계속 산에 올라가다 보면 괜찮아진다. 포기하지 마. 봐봐, 우리의 언어가 어때? 잘 들어주고, 너무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통은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요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잘 들어주기는 이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요즘에 한다고. 봐봐. 교수님,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어요. 아, 아르바이트 힘들구나.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20대 때 하는 아르바이트들은 다 너무 좋은 경험이야. 말했는데 내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교수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아, 내가 20대를 지나와 보았더니 20대 때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해. 또 내 이야기 하고 있지. 어제 산에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나도 처음에 뒷산 올라갔을 땐 힘들었어. 또 내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어떤 결이어야 하냐면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구나. 그리고는 그 말한 아이가 끝까지 주인공이 되어서 문장을 마칠 수 있도록 대화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주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질문? 내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아이를 향한 질문. 어떨 때 가장 힘드니? 어떤 시간에 가장 힘드니? 그러니까 대화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어야 되구나. 상대가 될 수 있도록 내 이야기를 뺀 채로 상대가 끝까지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진짜 잘 듣기에 기본 바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 요즘에 해. 자, 계속해서 이야기해볼까? 교수님, 저 어제 산에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구나.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야.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니? 아르바이트 할 때 제일 힘든 건 뭐야? 체력이야? 아니면 시간이야? 아니면 인간관계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 중에서 일기장에 죽고 싶어라고 적는 글들이 종종 나타난대.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도 나 죽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대. 그래. 그럼 부모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그리고는 우리는 무슨 말을 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부족해? 왜 죽고 싶다는 생각해? 그렇지. 그런 생각 하지 마.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아이를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왜 죽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그 말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픈 마음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정도의 아픔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반대야. 오히려 그 아이에게 물어봐줘야 된다고 생각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구나. 어떤 점이 요즘 가장 힘드니? 이렇게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야. 맞네. 나 요즘에 이렇게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든 지 오래됐어. 아, 정말 오래되었구나. 그런데 엄마가 그것도 못 알아주고 있었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뭐니?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준 후에 그때마다 너 어떻게 견뎠니? 아이가 그래서 나 게임을 하면 좀 나았어. 아, 그렇게 견뎌내고 있었구나. 게임을 하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니? 내 생각 말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계속 물어봐 주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엄마 학원 가기 싫어. 학원은 네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곳 아니야. 이렇게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요즘 들어서 학원이 너무 가기 싫구나. 어떤 날 제일 가기 싫어? 어떤 학원이 가장 요즘 너를 힘들게 하니?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봐 주기를 해야 된다고. 치조를 통해서 질문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내가 이 아이를 빨리 도와줘야지. 그래서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저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뛰쳐나오도록 해줘야지 라는 생각에 우리 부모들은 끊임없이 언어 속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언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내가 부모 교육에서 여러 번 말하는 건데 아이들이 매워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어떤 게 가장 매워? 어느 정도로 매워? 물어봐 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잘 듣기일 텐데 이게 뭐가 매워? 이건 진짜 공감 못하는 엄마들의 언어. 그리고 대다수의 엄마들은 가르쳐 주려고 하지. 왜냐하면 아이들을 미숙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물이랑 먹어. 밥을 많이 먹어. 씻어 먹어. 아이들이 물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씻어 먹어야 되는 거, 밥 먹어야 되는 거 모르니?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저 아이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포지션에 서 있다고 우리의 부모의 책무성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요즘에 잘 들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잘 들어준다고 하는 건 내가
상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언어들을 입을 닫고 상대가 끝까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 던져주는 것이 진짜 잘 듣기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냥 입을 다물고 아, 이제 내 이야기 좀 해도 돼? 아, 내 생각에는 이게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는 게 잘 들어주는 거라고. 아, 나 반성한다. 아니야, 남편은 잘 들어줘. 나야말로 반성을 많이 해.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준다고 하는 건, 아,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맞아.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네 말이 옳다라는 전제하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잘 들어주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니? 자, 이제 엄마 이야기를 들어봐. 엄마가 지금부터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 해줄게. 가르쳐줄게. 이것이 아니라 저 말을 하는 저 아이 말이 오롯하게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들으라는 거야. 감정이 옳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자식인 네 말이 옳다라고 우리가 부모로서 말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네 말이 무조건 다 옳아. 아이고, 내 자식 말이 무조건 다 진실이지. 내 자식 말은 다 맞아요 라는 이런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명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그런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는 전제하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인 나는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바탕으로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것이야말로 진짜 잘 듣기에 기본 명제다. 이야기해주고 싶어. 진짜 필요하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잘 전달이 됐나? 진짜 잘 전달됐어.